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패대기쇼 인물 탐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인구 계룡건설 명예회장 편입니다. 자, 이인구 명예회장 어떤 분입니까? 1932년생, 현재 83세입니다. 아오는 유림, 유림이라는 뜻은 넉넉한 숲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넉넉한 숲.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공병대 대대장으로서 전역을 하면서 계룡건설을 설립해가지고서는 상궁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3대 민자당으로 대덕군 연기군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14대 때는 민자당으로 대덕구로 출마했지만은 또 낙선이 됐습니다. 15대에서는 자민련으로 대덕구로 출마했는데 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16대에는 무소속으로 대덕구를 출마했습니다만 낙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4번 당선이 되고 4번 출마를 해서 2번 당선이 됐습니다. 자민련 부총재를 역임하면서 그 자민련 이끌고 가는데 가난한 의원님들한테 많은 물질적 도움을 줬죠. 그리고 훈장으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고 화랑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억 이르는 돈을 대전시에 공원에 기부를 하면서 아주 신문에 나오고 지금도 그 유림공원을 여러 시민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천변 유성구에 유성구청 맞은편에 77세 희수라고 그랬죠. 그 나이에 맞춰서 공원을 조성하고서는 사제를 털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한반도 모양의 인공호수 공원이 있고 유림정이라는 간판을 본인 스스로 이인구 회장님 본인 스스로 써서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말을 남겼죠. 돈을 남기면 결국 없어지지만 공원을 남기면 오랫동안 시민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그 기부 문화에 우리의 대전의 새 문화의 장을 연 분입니다. 자, 우리 이인구 회장 하면은 우리 지역의 원로이자 또 우리 지역 경제계의 뭐 어쨌든 간에 최고의 어른 아닙니까? 어떤 뭐 계룡건 사람은 뭐 그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역의 큰 인물이죠. 뭐 경제적으로나 또 그 모든 여론조사나 이런 대표 인물, 대전의 대표 인물의 1위에 오르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무슨 뭐 대전고등학교 학내기든 아니면 충남대학교든 그 모든 거에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돼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기업에서 성공하신 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시고 그래서 지역에 뭐 크고 작은 일 이분이 뭐랄까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은 일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 인물이시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대전의 위상도 오르내릴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잘 해오셨고 또 얼마 전에 또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은 지금은 상당히 뭐 좋아지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 출근도 하시고 뭐 그래서 그런데 이분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나는 이분의 자녀들을 좀 꽤 알아요. 뭐 사이 되시는 분도 알고 또 그 딸들도 몇은 이렇게 몇남 딸이 꽤 많죠? 8년, 8년. 일남 8녀. 일남 8녀. 마지막에 아들. 예. 근데 어마어마 진념 강하시죠. 될 때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마지막 아들 낳으셨으니까 진념 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대전에서는 그래도 제일 뭐 가뿐해지는 뭐 돈 많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주 검소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후배는 예전에 마티즈 타고 다녔어요.
아니 자녀하면은 남자는 그 아들 하나밖에 아들 없는데 하나 있는데 아들은 내가 잘 모르고 사이만 많이 알겠네. 사이. 더 어리니까 딸들이나 저기 보면 실제 저도 이제 딸이 있지만은 뭐 딸하고 아들하고 구분이 뭐 있겠습니까? 잘해주는 것들은 다 잘해주는 건데 그 딸을 보면 그 아들도 뭐 그러고 더 어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진짜 검소하구나. 그리고 남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이 계령건설 이인구 회장의 딸인가 자녀인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검소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그 본받을 만하고 또 그리고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또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는 사실은 그분의 위상에 비해서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또 어떻게 이분이 또 기대도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세상을 정리를 하시면서도 사람은 뭐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놔주면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과연 이분은 어떤 가죽을 어떻게 남기고 어떤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관심을 상당히 많이 쓰여서 지역 경제 발전이나 지역 발전에 또 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해놨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고 저기를 하실지 상당히 기대됩니다. 저는. 네, 우리 현 국장님은 우리 인간 이인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인구 회장님 하면은 대전에서 일단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네. 근데 저는 참 어르신으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기업이면 기업, 군인이면 군인, 정치가면 정치가, 물론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을 사시면서 기업을 일구시고 그리고 중간에 12년 동안의 정치 생활도 하셨죠. 네. 물론 재선에서 지금 5대5 반반에서 반 떨어지시고 반 당선돼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면은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3선 5선을 못 했는데 무슨 성공이냐? 성공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정치부 쪽을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워낙 앞에 잘하시고 장학재단 만들어서 13,000명한테 92년도부터 만들어서 50억이 넘는 돈을 지출을 했고 수혜를 주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정치적으로 이 양반이 50대 후반 때 13대 88년도 이제 우리 올림픽 할 때지요. 그때 이제 녹색바람이 일어났던 신민주공화당. 네, 공화당. 예, 신민주 해가지고 이제 김종필 총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녹색바람을 타고 대덕 연기죠 그때. 예, 대덕하고 같이 있었던 연기군. 대덕군하고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DJP 연합이 돼가지고 합당이 돼버렸죠. 네. 민자당이 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4대 때는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 김원웅 씨가 이제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15대 때 다시 이제 자민련이 탄생이 되죠. 자민련 탄생 배경이 일종의 그때만 해도 김정길 총재의 거의 오른팔 내지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살림을 다 하던 분이 이인구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쯤에서는 우리가 튀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독립을 하면서 자민련을 태동시켜서 15대 때 자민련 타이틀로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뚝심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국무총리 인준할 때 김정길 총재를 DJ 정부에서 이제 국무총리를 인준할 때 투표를 하면은 인준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참 힘들었죠. 예, 몇 달간 뭐 안 되고. 현재 새누리당의 전신인 이제 한나라당이 야당일 때지 않습니까? 야당은 반대를 100% 했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국민회의였었죠, 그때는. 예, 국민회의에서는 우리 편이긴 우리 편인데 뭐 엄청 신경 쓸 사람은 아니여라고 해서 혹시나 잘못되면은 그걸 거꾸로 바라고 있는 이런 분위기 때 그때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 됐었는데 투표함을 깔고 앉아가지고 맞아요. 투표함을 깔고 앉아서 나네. 투표를 못하게끔 예. 이렇게 했던 주역이십니다. 맞아요. 뚝심이죠. 거기에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인준 투표를 안 하고
국무총리 서리가 됐지요. 그래 6개월 동안 서리라는 꼬리를 붙이다가 6개월 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풀려서 그 재인준을 받아서 총리가 된. 그래서 총리를 또 만드는 거에 또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락을 타신 게 나락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라인이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당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을 존경하는 이유가 정치에서까지도 뚝심을 가지고 정도를 걸었습니다. 막판에 내각제를 하자고 해서 이회창이 손을 안 들고 김대중이 손을 들고 김종필 총재가 그쪽에 손을 서서 김대중을 그 대통령을 만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내각제가 깨졌죠. 그렇죠. 합의가 네. 진행돼서 해야 되는데 그냥 김대중 전 대통령도 안 하고 싶었고 이 양반도 더 이상 띵강 부리면서 달라고 그거 말고 딴 것도 좀 할 게 많아가지고 그걸 포기를 시키면서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국회의원 배지 달았을 때 그때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두 양반을 싸잡아가지고 그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갈라서는 거죠. 예, 노쇠한 두 양반이 대한민국을 망친다라는 개념으로 두 양반이라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하고 그 김종필 그 총재하고 그때 총리 때 그러니까 이제 김종 JP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벗어났습니다. 물론 더 편한 자리도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한 재선 3선 4선을 할 수도 있었던 입장이 있었지만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결국 2000년에 16대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물론 낙선을 했습니다만 그 30%가 넘는 그 득표를 얻으면서 그 약속한 대로 낙선을 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정치를 그만두고 그 경제 일선으로 다시 들어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어부지리를 얻어줬죠. 왜냐하면 이제 이인구 회장이 그때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최환인가요? 그 고검장 네, 하시던 고검장이 분이 있었는데. 이제 자민련 네. 후보로 나오면서 표가 갈라지면서 김원웅 예, 맞습니다. 의원이 네. 어부지리를 당선이 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인구 회장은 공경대대장, 그러니까 군에서 대대 공경대대장을 하고서 37살에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 장비 대여업 뭐 이런 거를 이제 하다가 그때 대전에 계룡건설이라는 데가 그 신상균 씨가 그 합자회사로 설립했던 계룡건설이 폐업을 불과 10일 남겨둔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이인구 회장이 당시에 청년 실업가죠. 이분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인수를 해서 처음 만난 분이 그때 회계 그러니까 이 재무 직원이 이연보 지금 현재 계룡건설의 고문입니다. 이분을 이제 처음 만나게 되죠. 그때도 사람들이 그거 다 쓰러져가는 거 뭐 인수해서 뭐 하냐, 인수하면 이제 그 죽었던 거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는데 이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밀어붙이는 힘이 우리 백두대간의 계룡이라는 계룡산의 그 이름을 버릴 수가 없다. 그걸 고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계룡건설이라는 게 이제 온 거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나는 게 저겁니다. 79년도에 우리 저 청국장님은 아시나 몰라도 80년에 감년 전국 체전이 네, 우리 네.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79년도인가요? 네, 네. 근데 79년도 공설운동장이 거의 뭐 이 초반 공사만 됐을 때 이 굴지에 그 건설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손수익 충남도지사 시절인데 그분이 이제 다니면서 뭐 현대, 삼성 이런데 좀 이것 좀 마무리 좀 해달라라 하는데 대기업도 못한다. 그 공기를 못 맞춘다. 그걸 갖다가 이제 계룡건설의 이인구 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인구 회장이 우리 지역에 그때 계룡건설 한 4위 정도 됐었는데 1, 2, 3위 회사들한테 같이 한번 해봅시다. 힘을 모아서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나 그 공기 안에 못 맞춰. 그때가 79년 1월 정도 됐는데요. 자빠지는 바람에 계룡건설이 혼자서 그거를 마무리하는데 청와대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공기가 바빠서 그분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VIP 자리에 캐논피로 이렇게 이거 좀 막아달라고 그거 하려면 공기가 또 늘어진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까지 좋다 해가지고 이분이 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겁니다. 손수육 지사한테. 우리가 야간 일까지 밤낮으로 할 테니까 조명을 켜주고 두 번째는 밤에 그때는 이제 통행금지 시절이니까 통금을 우리 여기 근로자한테는 통금을 해제해주고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오케이 해서 그 지금의 한밭 운동장이죠. 우리가 공설운동장이 완공이 돼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전국체전이 체전을 무난하게 아무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게 저 전문용어로 돌관공사라는 거예요. 돌광? 돌관공사. 아 돌광. 네, 돌관공사. 그냥 돌진해서 그냥 밤낮 없이 하는 거라 해서 돌관공사인데 아주 그 유명한 일화고 또 경부고속도로 할 때도 일정 구간에 그 암이 나와가지고 뚫을 수가 없는데 그 공기를 맞추려고 할 때 그 박정희 대통령도 와가지고 이 저 격려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뚝심하면은 뭐 계룡건설의 이인구 회장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그 저기 하고 사실은 우리 충남대학교나 이런 데도 이 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세요. 그리고 또 뭐 그 행시나 이런 참 패스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또 기숙사 같은 것도 개인적으로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공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명희 회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살아오시는 동안에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 공이 더 크신 것 같고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또 이후에를 어떻게 남기고 가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지역 발전에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강남 이남에서 가장 큰 인터넷 신문이죠. 우리 디트24. 디트가. 디트 뉴스. 디트 뉴스가. 또 그리고 대전 뭐 충청 지방에서 가장 빠른 뉴스 인터넷 신문이죠.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계룡건설의 1위가 나오고 이인구 회장이 1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인구 회장이 얼마나 많이 했는가. 또 우리 디티뉴스에도 물론 뭐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가지고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짜 너무 잘하고 있다. 이분의 이렇게 잘 된 데는 뒷부분에서 보좌를 해주는 또 사모님이 그 구남매를 낳지만은 그분이 지금도 건강하세요. 하나하나.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 조카들 또 내기는 그 시동생들 시집와서 그 시동생들 사형제를 다 가리키면서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도 그 조카들 난 조카들을 다시 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주 신경을 써준답니다. 특히 지금 이현구 청장 지금 서구의회 의장을 지낸 이광복 의원이 지금도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조카까지도 다 세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참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많이 잡섰음에도 참 대단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아들 이승찬 우리 그 지금 현재 공동 대표를 하고 있죠. 그 한승구 대표와 그 사위와 그 아들이 공동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그 회장님한테 받은 거를 그대로 차근차근 해나가고 겸손하게 하는 모습이 지금도 이 업계에서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그 본이 한산입니다. 한산이 씨의 현재 부자 돌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산이 씨 양반가에서 특히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인구 회장은요 그 대전 공설운동장 그거를 무리 없이 만들어 가지고 1979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이제 시해 사건이 12.6이 나지 않습니까? 그날 12.6 당일날 마지막으로 표창장을 훈장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제 그 공로로 청와대에서 그 현장에 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날 낮에 표창장을 받고 그날 저녁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를 하시는. 그래서 이인구 회장이 평소에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추억을 이제 돌이켜 볼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나한테 표창장을 준 박정희 대통령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이런 걸 회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계룡건설이 이제 오늘날에 1조 이상 되는 이 아주 대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그 이면에는 1조 이상이 아니라 2조가 2조입니까? 2조에 올라오는 그 대상은 우리가 이제 80년도에 대전역에서 목척교까지 그 지하 상가를 건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수익 도지사한테 내가 이래서 거기가 이제 270m인데 이거를 이렇게 지하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지하 상가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기부채남인가요? 이렇게 해서 계룡이 그걸 줘가지고 그것도 10개월 만에 270m를 완공한 뚝심. 거의 박정희 대통령 수준이에요. 이 밀어붙이는 거는. 아무튼 그런 걸로 오늘날에 또 이제 탄생을 뭐 돈을 좀 벌죠. 그리고 IMF 때는 오히려 다른 데가 어구를 다 막 그냥 쓰러지는데 도산하는데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아니 그때 이렇습니다. IMF 때 사실은 계룡이 상당히 많은 수주를 했었어요. 예. 이미 그 나기 전에 그랬는데 모든 것들이 뭐 이제 뭐 모든 뭐 저 이 그 경기가 다 이제 침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드급 업자들은 많고 공급과 수요법 측에서 일할 사람은 많고 일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많이 수주했던 것들이 단가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계룡은 돈을 그때 엄청나게 벌었어요. 수주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 정도 남길 것 같으면 한 20-30% 남길 수 있게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의 계룡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업체에서 탈바꿈이 된 거죠. 이제 턴키 공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턴키 공사도 실질적으로 지방업체가 하기에는 현대나 뭐 삼성이나 GS 지금 GS죠. 그때는 LG 또 뭐 SK나 이런 데에서 대기업에서밖에 못하는 이런 이 공사였어요.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턴키 위원들을. 그런데 지방에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대요. 계룡을. 니네가 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랬는데 우리 또 직원들이 또 이 순수한 시골 촌사람의 쪽에서 끝까지 가서 매달리고 뭐하고 그래요. 지금은요 계룡건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히려 현대나 이런 큰 대기업에서 대전 충남의 일이라든가 전국의 어떤 이 근동에 있는 일 내지는 중앙에 있는 일이라도 계룡하고 같이 하려고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파트너로서. 네, 우리 성 국장님은 뭐 다른 또 뭐 에피소드 없습니까? 기업을 하시던 분이 정치로 중간중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기업에서 특히 이제 건설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연이어서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서 잊혀지기도 하고 그 근간에 우리 또 지역입니다만 그 경남기업 우리 성환종 회장님의 그렇죠. 기업을 잘 일구시다가 정치에 그 배지를 달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좀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만 정치에서 참 훌륭한 정치인이다 소리까지는 바랄 필요가 없어도 정치하면서 큰 과오 없이 대한민국 정치에 한 획을 그면서 그의 증인으로서 남았구나 이것만 해도 정치에서는 성공하신 겁니다. 정치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셨고 그리고 대전의 대표 기업으로서 성공하셨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1번인데 그래도 세월은 누구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좀 더 건강하게 잘 그 대전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대표 기업으로 남는 대표 이인구로 남는 회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의 계룡이 있기까지는 그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 이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에 있는 그동안에 일궈 주었던 그런 협력업체들 잘 보살펴 주시고 나머지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마지막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해서 큰 기여를 해주시고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에 1977년도 최초의 계룡 맨션, 우리 아파트, 민간 아파트가 탄생을 시킨 시민회관 뒤에 계룡 맨션을 지면서 우리 아파트 문화를 선도해온 계룡건설입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정계에 진출하기 전에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에 그때 신군부가 밀고 있는 김모 씨가 있었는데 그분을 제치고 신군부에 맞서 회장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두 번을 한 끝에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계와 절개와 이런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계룡건설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두 분, 우리 세 분들이 우리 이인구 회장의 건강을 좀 지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대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멋진 끝까지 멋있는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